자, 7번째 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문입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갱이 척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질문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치에서 통장 앵꼬의 마통과 부모님 수수비로 통장 앵꼬 마통은 같이 보시나요? 그래봤자 마통이잖아요. 자, 한쪽은 낭비벽이 심한 마통이고 또 한쪽은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마통이고 후자 쪽은 뭐 사정은 안 좋습니다만 근데 그거 아셔야 돼. 아마 여자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보통 여자분들 중에 마통을 뚫은 사람은요, 남자도 마통을 뚫은 사람 있겠지만 여자분들 중 마통을 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이 잘 사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보통 집이 잘 사면 마통 뚫을 이유가 없습니다. 집이 중산층 이상만 돼도 마통 뚫을 이유가 없어요. 보통 이 마통을 뚫었다는 게 뭐예요? 경제관념이 없다는 거잖아. 근데 왜 경제관념이 없을까? 이 경제관념이라는 게 보통 성인 되고 나서 자기가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부모님의 어떤 경제관념,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살아왔던 가정을 보고 자라면서 확립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통을 뚫고 쓰는 것에 뭔가 이지감이 없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부모님도 자기 키울 때 빚을 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였고 그리고 부모님도 돈을 모으는 거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돈 모아서 사는 거를. 그러면 집이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집 가보면 형편없는 경우 많아. 안타깝지만. 그리고 가정 형편 때문에 선택한 마통이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 부모님 수술비 때문에 마통을 했다. 뭐 처지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참작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수술비가 나왔다 하더라도 부모님 집에서 어떻게 메꿀 수 있는 거잖아. 보험도 있고 요즘에. 보통 가난한 집이 보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도. 저는 있잖아요. 결혼할 때 양가 어른이 건강하신지도 좀 봐야 돼. 건강하고 우리가 신세를 자식들한테 신세를 줘야 되냐 아니면 안 줘야 되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맞아요, 장빈이. 대부분 그래. 남자 여자든 간에. 그럼 경모님 지금 사귀 여친분은 쉽게 말하면 부모님도 굉장히 살뜰하신 분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제 관계가. 왜냐면 보통 이제 경제관념이나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이 부모님 보고 자라게, 특히 여자분은 이게 더 심하고요. 남자보다. 남자들은 보통 부모님이 돈을 써도 나이가 먹고 있잖아요. 나이 먹고 사회생활 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좀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부모님의 어떤 경제관념이 고스란히 성인 되고 나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어지고 하는 경우가.
자, 수술비 때문에 마통을 했다. 이것도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암보험이나 실비보험 다 있어가지고 정말 예외적인 사유 아니냐는 보험으로도 커버됩니다. 요즘에 보험 없는 사람 잘 없고요. 보험료가 좀 비싸게 하지 보험료가 막 살면서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넣진 않는 한. 암시비 해봤자 뭐 20만원 내겠지. 15에서 20만원. 부모님 두 분이면 30만원 내겠죠. 그리고 집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불려놓고 했으면 전 수술비 정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하면 저한테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처럼 뭐 수술비 한다고 해서 집이 쉽게 엎어지진 않습니다. 과거처럼. 쉽게 잘못되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안 좋으면 집이 가세가 기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확실히 옛날보다는 적어졌어요. 옛날보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험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중요성 같은 게 별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가지고 치료비가 부르는 게 값이었어.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거 의료보험이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보험은 기본적으로 암시비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보험 그리고 이제 뭐 의료보험비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 옛날보다 수술비가 많이 적어졌습니다. 암 수술비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막 돈 많이 나가는 것도 지금 많이 적어졌어요. 워낙에 흔해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돈을 모아놨으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웬만하다면. 근데 이 수술비 때문에 본인이 마통을 했다. 이것도 잘못됐어 사실. 뭐 수술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떤 케이스든 간에 마통을 뚫었다는 인생이 꼬였다는 거야. 객관적으로. 전자든 후자든 간에 인생이 꼬인 거야. 왜냐 돈을 모아야 될 때 돈이 뭐 안 모이는 거니까. 그리고 마통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 일반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셉니다. 금리가 세요. 그럼 이걸 뚫었다는 건 내가 돈 모을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 돈이 안 모인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결혼할 때 결혼할 만한 어떤 돈을 지불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난다고 치면. 전자도 취집이고 후자도 취집이라는 얘기야. 안타깝지만. 그렇죠. 맞아요. 수술비는 이제 안 커요. 그리고 저는 제로님 아까 그때 왜 전 남친 만났다고 했잖아요. 헤어진 게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문제가 뭐냐면요. 오히려 효자 효녀는요. 결혼 시장에서 메리트가 전혀 안 됩니다. 효자 효녀는. 왜 그러냐 하면 효자 효녀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부모님 빨대 꼽다는 얘기거든요. 부모님 의존도가 크다는 얘기지. 자식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식이 능력이 엄청 좋으면 괜찮은데 능력이 어중간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네. 부모 입장에서 효자 효녀가 좋을 수 있겠지만 효자 효녀라는 게 뭐냐면 부모가 그만큼 자녀한테 의존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녀한테 손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효자 효녀라는 소리 듣는다면. 왜냐면 보통 효자 효녀라는 소리 듣는 게 일반적으로 잘 안 듣고요. 보통은 부모가 아픈 경우, 부모가 장애를 가졌다거나, 자녀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 그럴 때 자녀가 이제 그런 수습이나 취업이나 아니면 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희청 이런 것들, 돈 나가는 것도 해주면. 보통 그런 걸 이제 주변에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효자 효녀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보통 그 자녀분들한테는 남는 게 없어요. 자기도 이제 돈 힘들게 벌었는데 그 돈을 다 쓰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보통 암 같은 수술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술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수술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끝날 수 없어요. 계속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약 나가야 됩니다. 이게 미치는 거죠, 이게. 이게 진짜 미치는 거지, 사실. 수술비 자체가 미치는 게 아니라 암 하고 나서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약값이나 장기 요양 그리고 이제 입원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죠. 예.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경우 있어. 뭐냐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수술비는 보험이 되는데 약은 보험이 안 되는 경우 있어.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돌게 만듭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보험계약이 좀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암 수술은 보험이 되는데 암 수술하면서 항암 치료하는 건 보험이 안 돼. 이런 경우 정말 허다합니다, 이게. 그래서 수술비 굳었다고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약값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뭐 주사 한번 맞을 때마다 뭐 약 복용할 때마다 막 수백씩 나가요. 이게 약간 좀 안 보면 허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그 제로님도 그런 거예요. 남친이 아마 그 항암 치료는 약값으로 돈 꾸준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그냥 돈 10만 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만 원 나가죠. 그러면 계속 이제 자식들 입장에 도와줘야 돼, 이게. 계속.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니까. 뭐, 형제가 많아가지고 분담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면, 뭐, 부모님 재산이 많아가지고 부모님 재산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을 시에,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았을 시에, 그 어떤 치료비나, 어떤 책임에 대한 명분이 나한테 와버리죠. 나한테 와버립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병수발 두는 사람하고 병수발 수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여자든 간에. 이건 제로님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병수받는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병수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병수받는 쪽은 가정보다 그 병수받는 그쪽을 더 신경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한 시장에서 결혼해서 완전히 집중을 할 수 없어요. 올인할 수 없습니다. 뭐 만나고 있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약값 떨어졌다 하면 내가 가서 또 해줘야 되고 보호자 있어야 된다고 하면 뭐 그날 못 보고 아니면 데이트하다 갑자기 가는 길에 병원에 한번 들렸다가 하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그럼 깨지거든 이게. 한두 번이야 말이지. 볼 때마다 그러면 한계 봉착하거든요. 나를 만나러 온 건지 아니면 부모님을 보러 온 건지. 근데 이게 막상 이제 그런 가족을 두는 입장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신경 쓰이니까. 우리 부모님 또 갑자기 내가 보호자인데 옆에 없으면 어떡하지? 아픈 사람인데.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양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누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 자, 헤어졌다고 해서. 이게 뭐, 헤어진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건. 이건 뭐 성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참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결혼할 때 양가 어른이 안 아프고 건강하다는 거,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로. 왜냐, 양가 어른이 아프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겠어요? 누구 보고 도와달라고 할까? 자식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죠. 자식한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거 항상 얘기하죠. 돈이 중요하다고. 모아둔 돈이 이럴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집을 안 사더라도 이렇게 뭔가 저축해서 있는 돈이 이럴 때 중요해요. 이럴 때 여기랑 쓰일 수 있잖아. 근데 이럴 때 돈 없으면, 꼭 보면, 서민들이 보면 이럴 때 뭔가 돈 들어갈 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일을 두 개 하면서 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살고 있는 거기에 타성이 젖어가지고 거기에 돈 나가면 생각하다 보니까 평소에 모아둔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 그래서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예. 이유 어떻게 됐든 간에. 예. 여러분 가족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복이에요, 진짜. 건강하게만 해도. 뭐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집에 아픈 사람 한 명 있으면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아픈 사람 한 명 있으면.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내 혼자 열심히 사는 건 괜찮은데, 이 가족이 또, 변수가 생기는 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은 뭐, 부모님, 가족들, 일단 안 아파야겠죠. 그리고, 뭐,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가족이 아픈 사람이 있어가 병원비 계속 나가면, 사실 이거, 사랑으로 극복하기 힘듭니다. 예, 사랑으로 극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님 노후 대비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노후가 대비돼 있어야 우리가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야. 부모님이 혹시나 문제 생기면 우리가 거기에 뭐 돈 보태거나 뭐 계속 가야 된다거나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신경 쓰고 돈 나갈 일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젊었을 때 저축하십시오. 여러분도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아무튼 마통은 안 된다. 마통은 마통이다. 어떤 사회로 마통을 들고든 마통은 마통이고, 마통은 어떤 시기든 결혼할 때 참작이 되지 못한다. 예. 그래서 마통론이 등장한 거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